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카메라 브랜드가 참 다양하죠. 그 중에 제가 선택한 브랜드는 소니 vs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브랜드 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써왔고 지금도 사실 스튜디오에서 쓰는 카메라 중에 캐논은 사진 찍는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캐논이라는 브랜드 다들 아시겠지만 DSLR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반면에 미러리스 카메라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현재 소니죠. 그러면 현재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더 위에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소니가 더 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웨딩 현장을 한번 봤는데 웨딩 촬영 현장에서 대부분 소니 브랜드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포토그래퍼님들이. 저도 웨딩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이렇게 큰 카메라 DSLR 가지고 뷰파인더를 보면서 지금 저처럼요. 찰컥 저는 1DS를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활동적이고 무거운 카메라를 쓰는 포토그래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웨딩 촬영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미러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찍으시더라고요. 소리도 거의 안 나고. 예전에는 웨딩 촬영 현장에 포토그래퍼들이 대부분 있었는데 지금은 뒤에 이제 영상 찍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사실 이 카메라라는 게 보편 타당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퍼스트나 세컨 포토그래퍼가 같은 브랜드를 써야 조금 사진 보정할 때 톤을 맞추기가 좋거든요. 이 색감하면 생각나는 게 니콘인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굉장히 좋고 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카메라만 만드는 브랜드라고 해서 전문성 있는 포토그래퍼들, 전문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예전에 저도 생각이 들었고 실제 그랬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캐논의 유저로서 캐논을 다른 사람들한테 권했던 이유는 캐논은 참 AS가 잘 됐던 것 같아요. 큰 촬영을 앞두고 CMOS라고 해서 반도체, 필름을 대신하는 반도체 청소를 꼭 해야 되거든요. 캐논은 삼성처럼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많다 보니까 AS 자체가 굉장히 원활했던 것 같아요. 뭐 카메라 고치러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복사기 고치러 오시는 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각종 전자기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AS 센터에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대신에 니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수의 AS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카메라를 수시로 점검받기가 어려웠던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웨딩 같은 경우는 AS 센터가 많은 캐논 유저들이 훨씬 더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는 부분이 많았죠. 요즘은 이 소니 있잖아요. 소니 AS 센터가 훨씬 더 많아요. 캐논 같은 경우에는 AS 센터가 많이 줄었고요. 자동차도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AS 센터가 많다 보니까 결함이 있을 때 바로바로 AS를 받아서 다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도 외부적인 충격도 있을 테고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센터가 많으면 그만큼 유저들도 편하게 이 카메라를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 점점점 AS 센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소니를 쓰게 되는 부분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캐논이라는 카메라 시장에서 DSLR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저도 학창 시절 내내 캐논만 썼고 졸업 후에도 웨딩 사업하면서 계속 캐논만 썼거든요. 큰 바디, 무거운 바디, 마그네슘 바디, 추위에서도 카메라가 얼지 않아요. 배터리가 방전되지 않아요. 엄청나게 무거운 바디긴 해도 그만큼 내구성이 대단합니다 라는 어떤 부분에서 저도 크게 동감을 합니다. 산이나 고산지대나 이런 데서 카메라가 얼거나 눈 때문에 카메라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튼튼한 바디로 인해서 그게 다 커버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어떤가요? 액션캠이라고 해서 고프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소형화되고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소형화되다 보니까 뭐 카메라가 얼거나 작동을 안 하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산에 정상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뭐 오즈모라든지 작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카메라가 작다 보면 주머니에 넣어놓기만 해도 충분히 따뜻해서 카메라가 어는 부분에 있어서 방어가 되겠죠. 이래서 카메라는 점점 소형화되면서 캐논이 갖고 있는 DSLR 시장에서 카메라가 커서 안전하고 튼튼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카메라 시장에 크기의 변화, 소형화의 변화, 그 다음에 배터리 크기의 변화, 배터리 용량의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배터리 큰 거 꽂아야 오래 간다, 1DX 써야 웨딩 촬영 내내 카메라가 배터리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셔터 소리나 이런 것들이 크다 보면 뭐 영상 촬영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사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셔터 소리가 큰 게 크게 좋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카메라 시장의 변화에 캐논이 좀 잘 못 맞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카드라는 게 있어요. CF 메모리 카드라고 해갖고 네모란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는데 이 메모리 카드도 소니 같은 경우에는 터프라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메모리 카드 시스템이 예전에 PD150이나 예전에 그 캠코더 시장에서 이 소니가 메모리 스틱이라는 걸 이제 시장에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 메모리 스틱이 사실 소니가 만든 메모리 카드 형태였는데 많은 부분에서 호환이 안 되다 보니까 리더기도 새로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만들어 갖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이랬는데 소니라는 브랜드가 메모리 카드를 이 미러리스 시장에서 들어오면서 FX3부터 CFA, 이제 FX6나 9 같은 경우는 뭐 CFB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고가고 예전처럼 메모리 스틱의 과오를 또 한번 범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결과 어떨까요? 큰 대성공을 이루죠. 그 이유는 이제 영상으로 넘으면서 4K, 6K, 8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용량이 굉장히 큰 이미지들을 30프레임이라고 해서 고화질의 사진을 30장을 찍어서 1초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듯 이 메모리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고용량의 이미지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 메모리 카드에 부하가 걸릴 텐데 이런 부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메모리 자체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들이 훨씬 더 안정성이 크겠죠. 사진은 사실 메모리 카드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메모리 카드를 꽂아도 되는데 영상은 워낙 제작비도 많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메모리 카드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사실 시간적인 낭비, 뭐 돈적인 낭비가 훨씬 더 클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메모리 카드의 문제를 이제 소니는 터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와서 자신의 카메라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메모리를 만들었고 발열 문제도 많이 잡았죠. 여기서 또 발열 문제가 나오는데 캐논은 EOS R5라는 카메라를 2020년도 정도에 출시하면서 소니가 가지고 가는 A7M3가 갖고 있는 성능 좋은 영상 카메라 기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미러리스 카메라를 출시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 생기냐? 발열에 문제가 생겨요. 실내에 문제가 깨지게 되죠. 이 캐논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은 소니보다도 훨씬 더 좋았는데 문제는 안정성에서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연속 촬영 30분 동안 20분 동안 계속 카메라 켜놓으면 고용량의 메모리를 이미지를 막 파일업을 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고 카메라가 퍼지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쓸 만큼 바디나 메모리 카드가 받쳐주지 못했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열을 빨리 빼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여기서 소니가 FX3를 출시하면서 이제 120프레임의 4K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출시를 하죠. 그리고 메모리 카드도 CFA 타입이라고 해갖고 120프레임의 4K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 카드도 새로 출시를 합니다. 심지어 이 FX3 같은 경우에는 작은 펜을 또 카메라 자체에 탑재함으로 해서 소음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열을 방출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시장에서 영상 쪽은 거의 소니가 장악을 하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이런 부분에서 캐논이 갖고 있는 기술력, DSLR에서 갖고 있는 기술력이 미러리스 시장의 영상 시스템 쪽에서는 발열 문제로 해서 브랜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 EOS R5의 발열 문제로 인해서 소니를 구매하게 됐는데요. 캐논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이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FX3라고 하는 이 기종, 그 다음에 A7 M3 20년도 전에 나왔던 브랜드죠. OD M3가 A7 M3 정도가 될 것 같고요. FX3가 캐논 DSLR 시장에서 OD M4 정도가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 유저들한테 전문성 있는 카메라맨들이나 영상 카메라맨들에게는 밸류가 굉장히 높은 카메라 기종이 바로 소니의 FX3와 A7 M3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캐논은 OD M3와 OD M4의 시장을 고스란히 미러리스 영상 시장으로 가져오지 못했던 게 큰 패착의 이유가 이제 EOS R5의 발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개발한 메모리 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뭐 종합적으로 좀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니가 미러리스 시장을 가져오게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조금 더 드리면 사실 2020년도 시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저희 회사도 FX3를 이제 예약까지 해서 받게 됐는데 그때 저희가 같이 구매한 게 16인치 맥북 프로 M1이었습니다. 이 M1 역시도 에어 같은 경우는 펜이 없음에도 발열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는데 4K라는 시스템은 몇 기가씩 되는 헤비한 영상들을 자유롭게 다루려면 컴퓨터의 성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M1이라는 칩은 발열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러니까 영상처럼 헤비한 이미지가 큰 것들을 다루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이 애플의 노트북이 출시가 되죠. 저희도 M1 16인치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FX3하고 잘 맞춰가지고 지금 미드나잇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계와 컴퓨터로 현재까지도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발열 문제라는 부분에서 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M1이라는 칩, 그 다음에 소니가 갖고 있는 터프라는 메모리 카드의 브랜드, 그 다음에 소니가 갖고 있는 기술력, 발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카메라 기술, 이 세 가지가 결과적으로 현재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유튜버라든지 다른 영상, 광고 영상에도 쉽게 녹아들 수 있지 않았나. 시장을 많이 가져오면서 많은 유저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AS로부터 좀 자유롭게 매장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어필이 됐던 부분도 지금의 시장을 더 크게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